자, 이번 강의는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고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먼저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오음법이 있는데, 오음 많이 들어봤죠?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 V는 IR. 뭐 여기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식을 이용해서 고장을 계산해 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고장이 안 난 상태, 원래 상태, 그 얘기죠. 지금 100V 우리가 전압이 이렇게 공급이 되고, 여기에는 1ohm의 Z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 9ohm의 Z2라고 하는 임피던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좀 부하 쪽에 있는 임피던스고요. 이 녀석은 이쪽 선로, 이 선에도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테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정상 상태일 때, 그때 흐르는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일까요? 자, 10A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얘를 구했다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서 이 식으로부터 I는 뭐가 됩니까?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R분의 V.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00V를 집어넣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R 대신에 여기에서는 이제 임피던스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 얼마입니까? 10이 와야죠. 우리가 교류에서는 그쵸? 저항 대신에 이제 임피던스를 써야 되니까요. 뭐 이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 전체의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는 지금 1ohm과 9ohm, 그래서 10분의 100. 그래서 얘가 지금 10A다. 이게 지금 정상 상태. 우리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계산해 본 거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제 또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정상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여기가 쇼트가 난 거죠. 쇼트. 단락이죠.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뭡니까? 이 안에는 저항이 없는 상태로 이 녀석이 직접 연결이 된 거죠. 단락은 짧게 우리가 붙었다, 지금 그 얘기죠.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않고 저항이 없는 이 선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저항 임피던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사고가 생긴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단락 사고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선 이렇게 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차단기가 내려간 줄 알고 이 녀석을 두 가닥이 속에 들어있죠. 보통 이 녀석을 벤치로 두 가닥을 탁 자르다 보니까 여기가 단락이 일어나서 버버벅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단락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즉 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뭐 벤치나 이런 걸로 자르는 순간 순간적으로 이 둘이 연결이 돼 버리는 거죠. 이거 쇼트가 났다 그러고, 여기에는 이제 사고가 났다, 고장이 났다. 그래서 단락전류가, 큰 단락전류가 흐르죠. 어마어마한 단락전류가 흐르죠.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한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녀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치?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리죠. 그치? 이건 저항이 제로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때의 이 고장 났을 때 요거 쇼트, 단락된 그때의 전류다. 그래서 IS, 이 값이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오음의 법칙을 쓰면 되겠죠. 여기에 걸려있는 총 임피던스는 이제 1ohm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단락전류라고 할 수 있고, 그때 단락전류는 그쵸, 바로 오음의 법칙 뭡니까? 전류 I는 여기선 Z분의 V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Z가 지금 얼마입니까? 바로 얘는 1ohm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됐죠. 얘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1분의 전압 100이 되면서 이 단락전류가 100A가 흘려버린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10A라고 하는 것이 흘렀다고 가정을 하면, 오호, 여기에서는 100A가 흘러버리는 어마어마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류가 문제가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산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 오음법을 쓰지 않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얘기예요. 자, 똑같아요. 상황은 지금 여기 Z1, Z2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퍼센트 임피던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냐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바로 회로가 정격 운전 상태, 정상적으로 운전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격 전압
전격 전류 그렇게 운전되고 있을 때 전체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그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사고가 발생하면 이 선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쇼트가 나니까.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요 녀석의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고자 할 때 이 자신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한 것을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해요. 즉 기준이 필요한 거죠. 전체를 기준으로 내가 얼마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퍼센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1억을 투자했고요. 내 친구가 뭐 2억을 투자했어. 그럴 때 내 투자금이 얼마냐 하는 거 비율을 우리가 알아볼 때 전체, 그쵸? 전체 투자금이 1 플러스 2, 전체가 3억 원이고 내가 투자한 값 1억 원 곱하기 이렇게 100을 해보면 얼마입니까? 3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그쵸? 33.3%. 아, 내가 친구랑 동업을 해서 1억과 2억을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한 비율은 33.3%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이걸 뭐 지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녀석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러면 기준이 필요하죠. 전체 얼마를 투자했느냐. 그럴 때 내가 얼마냐.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 요 녀석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Z1, Z2를 더한 것분에 요 녀석, 나 자신 Z1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요 녀석이 전체 속에서 담당하는 임피던스의 비를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고장 계산 한번 해보는데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자, 여기 지금 이 정상 상태, 전격 상태에서 지금 이쪽 Z1이 1옴, Z2가 9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또 해봅시다. 우리가 바로 100V를 전체 임피던스 15옴이죠. 나눈 값 얼마? 10A가 정상 상태에선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럴 때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방금 정의한 대로 계산 한번 해보면 이 둘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야? 요 녀석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체 얼마입니까? 바로 1 더하기 9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나 자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해보면 얘가 10분의 1이니까 바로 10분의 1 곱하기 100, 10%가 되죠. 아, 요 녀석이 담당하는 것은 전체의 임피던스 중에서 얘는 10%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일단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10%는 비율로는 0.1이죠. 0.1. 같은 얘기죠. 우리가 0.1을 퍼센트로 얘기하면 얘는 여기다 100을 곱해서 2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봅시다. 이 녀석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일단 10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장이 발생했어. 단락이 발생했어. 여기가 쇼트가 샥 난 거야. 쇼트가 났으면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치?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아까 여기 이때의 우리가 고장 전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얘는 뭐였습니까? 100을 이제 1옴만 얘가 이 안에는 남아있게 된 거죠. 그치? 하다 보니까 오호, 얘는 100A가 지금 흘렀던 것이 이것은 오음법에 의해서 이 고장 전류를 지금 계산한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고장 전류, 이 단락 전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었고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이 흐르고, 그치?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죠. 한마디로 이 임피던스의 크기는 우리가 전류에 반비례해요. 그치? 얘가 크면 전류는 작아지고 얘가 작으면 전류는 커져요. 반비례해. 그래서 이 고장 전류 IS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정상적인 전류일 때에 비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비율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0.1분의 1을 곱한 것이, 그쵸? 이 녀석의 고장 전류, 단락 전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자, 0.1분의 1. 왜 그래? 이 비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작으면 커지고 크면 작아지니까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분자분모에 0.1 보기 싫으니까 이 녀석에다가 똑같이 100을 곱해도 괜찮죠? 분자분모에 이렇게 100을 곱해보면 자 0.1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그치? 1 곱하기 100 하면 100이니까 즉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을 여기 10분의 100 IN이라고 써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IN 계산되어 있던 값이 얼마였습니까? 10A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10A를 이렇게 넣어서 오호 약분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뭡니까? 바로 100A. 우리가 오음의 법칙으로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얻어진다 그 얘기지. 자, 그래서 이때의 요 녀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면 자 이거 지워볼게요. 요 녀석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고장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격 상태에서 전류, 정상 전류에다가 오호 10분의 100 여기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로 10%였을 때 그 녀석이 여기 분자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호 이 고장 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만 있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리고 여기에는 정상 전류, 전격 상태의 전류 곱하기 해주면 바로 이 단락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비슷한 유형을 조금 더 풀어봅시다. 자, 좀 더 봅시다. 자,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지금 2오음이고요. 이걸 부하, 여기는 선로라고 합시다. 이 선에 있는 임피던스. 자, 부하에는 지금 8오음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될 때에는 얼마의 전류가 흐릅니까? 얼마의 전류? 바로 얘도 100V를 이 둘의 합성 임피던스인 15ohm으로 나눠주면 그쵸? 10A가 되죠. 100V를 10으로 나누니까 이게 정상적인 전류였고요. 자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요 녀석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합니다. 왜? 우리가 쇼트가 나면 보통 이제 이쪽에 나게 되고 그쵸? 이건 선로 자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녀석만 남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요 녀석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면 뭡니까? 우리가 전체의 임피던스 분의 2 더하기 8분의 2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그치? 그래서 얘는 10이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약분하면 10이 돼서 얘는 20%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갖고 있네요. 그쵸? 여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2 더하기 8분의 2가 되고요.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그래서 얘가 담당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20%고 자 이걸 비율로 얘기하면 얼마라고요? 0.2가 된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그리고 다시 자 이 상황에서 자 고장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뭐야 단락이 생긴 거죠. 여기가 쇼트가 탁 일어난 거야. 그럼 얘는 무시해도 얘는 사실상 없는 거야. 이쪽으로 전류가 다 흘러버려요. 얘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때의 고장 전류를 우리가 IS 단락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 임피던스의 반비례해서 우리가 전류는 흐르기 때문에 아까 비율이 0.2였죠. 그러니까 이 고장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 이 상태에서 이 비율에 반비례해 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여기도 얼마? 자 100을 한번 곱해 봤어요. 100을 한번 곱해 보면 얘는 20분의 100이 되죠. 20분의 100 이렇게 해서 20분의 100 IN 하면 바로 고장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얼마? IN이 아까 계산되었던 여기다 10을 대입해 주면 약분돼서 2고요. 또 약분하면 50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50A가 고장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을 공식화하면 자 여기가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 자리에 그대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장 전류는 정상 전류의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정상적일 때의 전류에다 곱해버리면 그 녀석이 바로 이 고장났을 때 그쵸? 정상적일 때에 이 녀석을 곱하면 바로 단락 전류가 구해준다는 거지. 이걸 아예 이제 공식화해버리자 그 얘기죠. 오호.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 상태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선로에는 4ohm의 임피던스 6ohm의 임피던스가 있었어요. 부하에는. 그래서 이 녀석의 정상적인 전류를 계산하려면 얼마입니까? 두 개의 합은 4 플러스 6이죠. 그것을
전체의 전압 100으로 나눠주면 얘가 10분의 얘는 10A가 역시 이쪽으로 정상적일 때 흐르게 됐죠. 그치? 그럴 때 자,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요 녀석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뭡니까? 전체 분의 나 자신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6분의 4 곱하기 퍼센트니까 100을 했고요. 여기가 10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10이 되면서 얘는 40%의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갖게 되고, 자 이제 비율 안 쓸게요. 비율 안 쓰고, 자 이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쇼트가 샥 났어요. 그때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봐라 그러면, 그쵸? 이 녀석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주면 됩니까? 공식에 의해서 IS는 뭐였습니까? IS는 짠! 이거였죠.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IN. 자,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40이었죠. 40. 그러니까 요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얘는 40분의 100을 하게 되고, 정상 상태, 그때의 전류를 10A라고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그렇죠? 약분하면 4가 되고요. 약분하면 얘가 25가 되나? 그래서 25A가 흐른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IN 해주니까 IN이 아까 얼마였어요? 10A. 여기다 10을 대입해서 지금 정리한 거지 똑같이. 약분하면 4고요. 약분하면 25가 되니까 이때의 고장 전류, 단락 전류는 25A가 흐른다. 이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로 고장 전류를 계산한 거다. 자, 여러분들 알겠죠? 자, 우리가 고장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오음법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오음법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단락 전류를 구했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결론은 뭐다? 이렇게 해서 단락 전류, 고장 전류를 구한다는 게 포인트죠. 요 공식. 고장 전류, 쇼트 났을 때의 전류는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만 안다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정상 상태의 전류를 곱해주면 이 녀석이 바로 고장난 상태에서의 전류를 구하는 공식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은 이 녀석을 다 알게 되면 쉽게 얘를 구할 수 있었죠. 쉽게 구할 수 있었어. 이 방법에 의해서 얘네 둘이 더한 것분에 Z1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쪽에 단자 전압 V와 여기에 공급되는 전력 P를 알게 되면 바로 이 녀석만 알아도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서 쭉쭉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데, 이 녀석 결국은 이 공식이죠. 이 공식. 여기에서 V는 이쪽에서의 선간 전압을 지금 뜻하고요. 얘는 전력이죠. 전력. 킬로와트. 그리고 Z는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Z라고 봤을 때, 아무튼 이 공식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복잡하고 힘들어서 지금 이 기능사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 결론만 좀 기억해 두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여기 P는 킬로와트를 단위를 써야 되고, 역시 V는 킬로볼트를 단위로 써야 된다는 거, 요것까지 함께 이렇게 해서도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이 과정을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고장 전류를 오음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은 생소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에 의해서 고장 전류를 한번 구해봤고, 그때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 방법에 의해서도, 요거에 의해서도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만 여기에서는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죠. 정말 쉽지 않아요. 한데 정말 여러분들 한번 그냥 드라마 보듯이 한번 2번, 3번 이렇게 부담 없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봐주시면 진짜 드라마 3편 정도 보는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뭔가 확신이 들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번 강의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요 결론까지.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